자, 가요. 자, 사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파트 할 거예요. 주택법에서 이것만 넘어지면 끝나요. 주택법 관리 파트라든지 이런 거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돼. 지금 만 8년째 지금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나오는 파트가 정해져 있다고. 지금 여기 잡아야 돼. 제가. 자, 뭐를 갈 거냐 하는 거야. 지금 이거야. 자, 한번 다시 봐요. 우리가 여기에서 불당지구에서 80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현대건설이 있어요. 이 H건설 회사를 주택법에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업주체 이렇게 표현하죠. 등록했다 해서 등록사업주체, 등록사업자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따라서요. 사업주체. 사업주체. 이 사업주체는 이제 이렇게 아파트 짓는 자다. 이 그림을 잘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 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건축법의 허가를 주택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옳지. 뭐라고 한다?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의 허가는 주택법에 뭐라 그래요?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돼. 자, 요걸 받아야 된다. 자, 요걸 받고 나서 착공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건축법에서는 착공이 1년인데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착공이 몇 년 내 착공하는 거다? 5년 내 착공하는 거다.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절대적이 아니죠? 임의적, 재량적이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준공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사용 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지죠? 사용 검사를 받는다. 제가 먼저 이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리고 책을 체킹하겠습니다. 여기 봐요. 이 사업 주체가 H건설회사가 천안에서 주택건설을 하는데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거냐? 도지사한테 받을 거냐? 아니면 천안시장한테 받을 거냐? 뭐 이 내용입니다. 아니면 서북구청장, 동남구청장한테 받을 거냐? 여기가 서북구예요? 동남구예요? 서북구. 서북구예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누구냐 하면 잘 봐야 돼. 이 주택건설 되어지는 이 면적입니다. 대입조정되는 이 면적을 기준으로 해요. 이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땅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기준을 원칙적으로 1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요. 이렇게 1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이제 달라져요. 또 자, 잠깐 1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건 우리 개발행위 허가편을 좀 배워야 돼요. 이 기반시설 설치가 기준이 강화돼요. 10만 제곱미터부터. 이게 그래서 꼭 1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하는 거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으로 갈 겁니다. 일단 따르세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10만 제곱미터 미만에서는 이제 도시군수가 한다.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은 특별자치시장이겠죠. 특별자치시장, 제주도는 도지사입니다. 특별자치도지사죠. 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잘 보셔야 돼.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우선 10만 제곱미터 이상인수는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구? 시작.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10만 제곱미터 미만에서는 누구?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이거 똑같네. 하도 많아서. 참, 괜히 했지. 다시 1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는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자,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되죠. 자, 이해 좀 한번 해봅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충남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장, 수원시장과 천안시장 등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됐다.
자, 서울특별시장, 인천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충남도지사 빠지고 있고 도내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수원시장, 천안시장 포함되고 아산시장 포함되고 당진시장, 서산시장 다 포함됩니다. 군수, 예산군수, 진천군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 됐나요? 네. 자, 시험 문제 이 지문이 떴습니다. 그러면 설명 나 했어. 해놓고 또 물어보면 또 틀려.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에서는 주택건설 되어지는 이 면적 규모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도 괜찮고 미만이 돼도 괜찮아요. 이 주택건설 되어지는 이 면적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한다 그랬어요. 오해 X요. 뭐가 X야? 맞지. 특별시, 광역시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다 들어간다니까. 그럼 면적 규모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일률적으로 우리 반대로만 대답하자. 해가지고 하기도 힘들겠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서 전부 다 X냐 이 말이야. 오지. 징그러. 한번 해봐. 천안 가지고 해봐. 천안 쌍용동에서 이 규모로 15만 제곱미터로 하겠대. 누가 사업계획 승인내? 천안시장이. 8만 제곱미터로 하겠대. 누구야? 천안시장이. 내용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특별시도 마찬가지야. 구청장 없잖아. 인천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예산군에서 하겠어요. 예산군에서 15만 제곱미터로 주택건설 한다는 거야. 누가? 충남도의사가 사업계획 승인권자. 8만 제곱미터로 하겠대. 누가? 예산군수가. 내용 이해 가요? 아산시에서 한번 해볼까요? 아산시? 너나 해라 하지 말고 같이 해봐야 돼. 하다 보면 하기 싫을 때는 너나 해. 아래 눈 책만 보고 있어. 아산시에서 한번 해보자고. 아산시에서 15만 제곱미터로 하겠대. 누가? 충남도의사가. 아산시에서 8만 제곱미터로 하겠대. 아산시장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내용이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는 무조건 규모에 상관없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다 이 말이지. 내용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정부다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갈 겁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체킹만 한번 해볼 건데 국가가 한다 또는 국가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이렇게 갈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가 하든지 국가기관이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체킹할 거예요. 자, 됐어요. 이 내용 잡아주시면 돼.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 원칙 가겠습니다. 원칙에 동그라미 치고 기억번과 니은번 딱 묶어요. 자, 1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써놔야죠. 1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고 보는 겁니다. 자, 기억번 봐요. 주택건설 사업 대중 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네모 엮어놓고요. 자, 시도의사, 대도시장으로 갈 겁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의사로 간다. 시도의사 네모 엮어놓고 또는 지방자치법 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이 대도시죠. 이하 대도시라 한다 해서 대도시 네모 엮어놓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자, 니은번 가겠습니다. 니은번 주택건설 사업 대중 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죠.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네모 엮어놓습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쭉 밑줄 그어놓습니다. 도시군수 잡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른쪽에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 네모 엮어놓고 예외라고 써놓습니다. 예외입니다. 자,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권자가 예외적이라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는 없었죠. 그러나 주택법에 오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로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국가죠. 정부가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세종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을 정부에서 낸 겁니다. 전부 다. 한국토지주택공사죠. 국가나 국가기관입니다. 시행하는 경우와 다음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대야. 이렇게 나와주죠. 기억년 지금 묶어놓기만 합니다. 시험 문제 나올 건 없어요. 삼순환에서 읽어볼 겁니다. 묶어놓기만 하고.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제휴 대상은 제가 2순환 때 갈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761쪽 가요. 자, 761쪽 봤어요? 재료에 공구별 분할 시행이라는 표현 나오죠. 찾았나요? 자, 공구별 분할 시행에 밑줄 그어놓고 별표를 한번 쳐보는데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내용이죠.
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쭉 밑줄 그어야 돼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리겠지요. 자, 이 경우 대상이 되는 주택단지, 주택호수, 대지 규모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요. 밑에서 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1번 갑니다. 공구별 분할 시행의 기준 나오죠?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입니다. 600세대 이상의 동그라미 한번 치고, 자,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밑줄 그었어요? 선생님들 이게 원래 600세대가 아니었고 1000세대였거든요. 근데 먼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의 제기해서 600세대로 바꿔졌겠죠? 자, 여기 한번 봐요. 이 내용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할 때, 자, 우리가 여기를 나누어서 공구별로 1공구하고 2공구로 나눠서 하겠다는 거야. 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한꺼번에 받아야 된다. 한꺼번에 받아야 돼요. 어디부터 달라지느냐면 착공과 사용검사, 이 착공 이후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별도 수행 가능해. 자, 그러면 기억하고 있는가 봅시다. 이거 몇 메타 이상의 폭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6m. 이걸 기억해? 이거 대단하네. 나는 듣는 쪽쪽 잊어버리는 줄 알았어.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으로 나와버리는 줄 알았어. 남아있는 것도 있네. 살짝. 자, 그러면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이어야 된다? 300세대 이상이 한다. 이것도 남아있어요? 이거 대단하네. 그 남아있는 것도 있네. 나는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으로 다 나와버리는 줄 알았어. 그래도 한두 개는 남아있다. 100개 하면. 자, 그러면 잘 봐요. 이게 원래 주택단지 전체로 봐서는 1000세대였어. 1000세대. 이 1000세대 이상부터 뭐 할 수 있다 그랬냐면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다. 그리고 나누어진 공구별로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 한다. 이 지문이 떴다고. 이 법조문이 원래 그랬었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야, 1공구, 2공구, 2공구를 하면 300세대 이상이면 600세대면 됐지. 왜 또 1000세대냐? 이거 법적 근거를 네가 근거를 타당하다는 걸 밝혀라.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니까. 맞죠? 그러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요? 600세대로. 이렇게 해서 최근에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공법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만들어지기도 하고, 자, 없어지기도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게 공법의 특징이야.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야, 이거 깔끔하지 않네. 좀 깨름직하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의 제기하면 다시 다듬어진다고. 그러나 민법은 안 그렇지. 민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우리 민월 교수가 가르치는 민법 있죠. 아주 잘 가르치죠. 그건 아주 뭐 그냥 깔끔하다고. 아주 수년간의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다듬어진 법률이다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이. 그래서 상당히 논리적이다. 그런데 이 공법은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비논리적이고 하는 것들이 아주 많다. 이게 바로 뭐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공법이야. 내용 아시겠어요? 네, 그렇다는 것만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서류 제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려는 자는 밑줄 그어야 돼요. 분할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함께 공구별 계획서에 밑줄 그어요. 공구별 계획서에 입주자 모집 계획서, 사용 검사 계획서 서류를 첨부하여, 자, 세 번째 줄 밑줄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밑줄 두 줄 그어요. 이건 공구별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한꺼번에 받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공구별로 별도 수행이 안 된다 써놔야지. 사업계획 승인은 가로 열고 한꺼번에 받는다 이 말이요. 계획서 작성해서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공구와 2공구 별도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없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지하게 중요하다. 됐어요? 자, 그 밑에 갑니다. 이제 대지 소유권 확보 나오죠? 별표 한번 딱 치고, 크게 별표 한번 딱 치고, 대지 소유권 확보 별표 쳤어요? 자, 먼저 한번 읽어볼 겁니다. 읽어보는데 지금 뭔 말인가, 뭘 공부하는 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를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죠. 자, 원칙을 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쭉 밑줄 그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쭉 밑줄 그어놓고 이게 원칙입니다. 가로 열고 원칙이라고 써놓는 게 또 낫겠죠. 원칙이라고 쓰여 있지만은 다만 동물배기 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표현 나오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그어놓고 이건 대지 소유권을 갖다가 확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대지 소유권을 갖다가 확보할 필요는 없다. 이 내용이죠. 자, 예유를 보겠습니다. 예유의 동그라미 한번 딱 쳐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1번 국토기획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자, 지구단위 계획 제가 밑줄 긋자는 부분만 그어야 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밑줄 그어놓고 두 번째 줄에 의 결정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자, 두 번째 줄 끝입니다. 이 필요한 밑줄 그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밑줄 그어줘요. 100분의 80 이상 네모에 꺼놓고 조그만하게 별 붙입니다. 대괄호 열고 네 번째 줄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 줄 들어갔습니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이 있죠. 주택조합의 네모에 꺼놓고 의 경우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입니다.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 밑줄 두 줄 그어요. 자, 소유권을 말한다. 자, 대괄호 닫고 을 확보하고의 밑줄 두 줄. 을 확보하고 동그라미 쳐놔요. 확보하고 동그라미 칩시다. 자, 제일 끝줄 갑니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밑줄 긋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자,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한 경우죠.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한 경우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유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밑줄 그었습니다. 국지 한지인 공공사업 주체지요. 자, 공공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려야 돼요. 제 설명. 자, 여기 봐, 여기. 제 설명 이제 한번 읽어봤으니까 연필 놓고 제 설명을 잘 드려요. 쓰는 시간 드립니다. 이거 안 지워요. 쓰는 시간 드린다니까. 여기서 제대로 한번 읽고 제대로 설명 듣고 한 두어 번만 읽고 시험장 가면 다 맞춘다. 근데 여기서 이해를 못 해버리면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른다고. 이것도 잘 듣고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 아, 그럴 것 같다라고 잘 듣습니다. 제 설명 잘 드려야 돼요. H건설회사인 이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내려면요. 이 사업계획 승인을 딱 받아내려면 이걸 받아내려면 반드시 100%의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이 대지에 있어서의 소유권 확보가 말이죠. 100% 돼야 됩니다. 100%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사업계획 승인을 내줘요. 됐나요? 만약에 100% 소유권을 갖다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온다면 나도 이건 놓고 가서 지금 나도 해. 나도 한다니까. 그래, 분양되면 내가 양도책 차익 생겨가지고 빠지는 거고, 분양 안 되면 말아버리는 거고, 나무 토지에 이 주택건설 할 수 있다면 나도 마이크 놓고 합니다. 이거 반드시 자기에 있어서의 땅의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만 이게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여기까지 이해간다. 그런데 문제야. 이게 건물 한두 동 짓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가 단지로 조성이 돼야 되는데 수많은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고 여러 동이 들어와야 되고 또 건축물이 이게 단지 내 상가도 있어야 되고 관례 사무소도 지어야 되고 많은 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독 갑이라는 자가 나 못 팔겠다. 현대건설 들어온다 그러니까 배짱 튕기는 거야. 배짜라 딱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 두세 배 주어가지고는 나 안 되지. 10배 주면 내가 나가지. 지금 시세가 평당 1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씩 쳐준다면 내가 나가고 200~300씩 쳐준다면 내가 안 나가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사람이 충분히 나온다. 주택건설은 다른 거에 비해서 해마다 주택건설을 갖다가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야만이 가격이 안정이 되어지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버리면 주택건설을 수년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주택건설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100% 소유권을 확보하는 이 규정을 두다 보니까 이 사람이 10년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 땅값은 올라가. 언제 주택건설 하냐 이 말이야.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두는 게 바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두는 게 원칙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만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예외 규정이 이 세 가지 예외 규정이 들어있다. 이 세 가지 예외 규정은 안 지울 거야, 안 지울 거야? 쓰는 시간 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 예외 규정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내주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왜 서둘러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 거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서둘러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냐면 이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내야만 매도 청구권을 부여받습니다. 배째를 하는 사람을 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째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를 못 잽니다. 매도 청구권이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매도 청구권이 없으니까 그래. 이 말 이해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갑니다. 원칙은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 내주는데 이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서둘러 내줍니다. 따라서 매도 청구권을 언제 행사하게 되냐면 사업계획 승인권을 받은 사업주체만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주체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여기까지 내용 이해가요? 자, 그래서 서둘러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구 단위 계획에 있어서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 표현이 나와요. 이런 지역이라면 현대건설인 사업주체가 100분의 80 이상입니다.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권원만 확보하면 돼요. 사용권원만 확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주택조합이다 하는 내용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 다른 거 다 나왔어요. 이게 나옵니다. 주택조합은 100분의 95 이상에 있어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률이 한 30% 이상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늦게까지 가는 것은 한 50%, 50%는 절대적으로 무산되고 안 돼요. 100분의 95 이상 사용권을 가지고는 안 돼요. 소유권을 말합니다. 소유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 내가. 자, 여기 잘 봐요.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다. 1번 무지하게 중요하다. 제 설명 드려야 돼. 이거 아주 중요하다. 법조문 봐요.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당해 지역이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이해 가요? 네. 그렇지. 구역이 먼저다. 계획이 먼저다. 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계획이 3년 내에 나온다. 이해 가죠? 네.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해 가는 거야.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사용권원이 뭐냐 하는 거야. 주택법에서 이러한 것을 사용권원이라고 한다. 규율된 바 없음. 민법으로 가야 돼 이제. 민법으로 가야 됩니다. 말 그대로 현대건설이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되는데 가장 흔한 게 뭐다? 동의서증구다. 인갑도장 받고 인갑증명서 제출받습니다. 두말하지 못하도록. 이겁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되어지면 소유권을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은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겠다는 뜻이야. 이걸 실무에서 직접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사례를 들죠. 예를 들겠습니다. 자, 우리가 쭉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요. 서울 톨게이트 가기 전에 직전에 뭐가 펼쳐지냐면 용인시가 쫙 펼쳐지는데 오른쪽에 죽전지구입니다. 죽전지구죠. 이게 바로 기흥구입니다. 기흥구. 자, 왼쪽에 바로 이제 수지죠. 수지가 쭉 펼쳐집니다. 여기에 마석터널 넘자마자 처인구가 쫙 펼쳐집니다. 처인구가. 자연보존권역과 과밀억제권역을 공존하고 있는 이 도시가 용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용인에 보면 기흥구가 우리 1990년대 이 중반 이후에 갑자기 뭐가 올라가요? 이 강남에 있어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잡을 목적으로 해서 자, 편의상 제가 임의적으로 좀 먼저 쓰겠습니다. 2000년입니다. 2000년이라고 쓰고 있어요. 2000년에 이 구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강남에 있어서의 땅값과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죠. 뭐 하려고? 이걸 주택단지로 만들려고. 주택단지로 만들려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요.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먼저요? 계획이 먼저요? 구역이 먼저다. 3년 내에 뭐가 나온다? 옳지. 지구단위 계획이 나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나온다.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구단위 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정되는 거냐, 전부 다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칩니다. 이 말 이해 가요? 전부 다 했어. 중요하다고 별표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이 말 이해가?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나오니까 결정이 필요한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당해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도로 지정됐다는 얘기야. 뭐 하려고? 지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고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내겠다 해서 지구단위 계획도로 지정되는 거야. 제대로 계획이 나오는 거야. 지금 나올 동안에 이 시점이야. 나오고 있는 이 동안에 여기에서 누가? 현대건설이 H건설 회사입니다. H건설 회사가 뭐 하겠다는 거야? 주택건설 하겠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 땅에 있어 행정계획에서 뭐 하려고 아파트 단지로 만들려고 했는데 현대건설이 와가지고 여기서 아파트 단지 조성하겠다는 얘기니까 가려운 부분을 그대로 긁어주는 격이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100% 대지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도 없다. 너는 어차피 할 것을 네가 하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어지면 당신은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권만 확보하게 되어진다면 사용권만 확보하게 된다면 내가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겠다 이 말이야. 내용 이해가요? 그 뜻이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여기에서 누가 들어와? 용인의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지역주택조합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공 확률은 30%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때까지 한 10년, 15년 가야 이제 성공하는 거고 한 나머지 20%가. 자, 지역주택조합은 이게 사용권을 확보 가지고는 안 돼요. 100분의 95 이상에 있어서 이상의 소유권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사업계획 승인 이걸 확보하고 있어야만이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배째라는 사람은 뭐 하려고 하기 위해서? 매도 청구하려고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미리 내주는 거라고. 내용 이해가요? 그러면 이 다음에 뭐가 걸리느냐? 이제 매도 청구에 걸린다고. 자, 잠깐만.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아직 안 끝났으니까. 두 번째를 보면은 말이죠. 두 번째는 이런 데가 아니라면 이게 행정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라면 배방업적으로 쭉 가다가 거기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안 됐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거기도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서 안 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안 됐다고 치고 안 된다 하면 사용권을 100% 확보해야 돼요. 80%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요? 사용권을 확보하자 이 뜻이고 그 다음에 국지한제가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이자는 국민주택 건설에 있어서는 뭐도 있어? 수용권도 있다. 나중에 삼순환에서 갈 겁니다. 이순환, 삼순환에서 갈 거예요. 그런 내용 또 수용권도 있기 때문에 이자가 국지한지가 하겠다면 사용권을 확보해도 아무 상관없고 토지 소유권 확보해도 아무 상관없다. 무조건 내준다. 무조건 사업계획 승인을. 이 내용이야. 내용 됐어요? 자, 그러면 좋아.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이야. 배째라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지금 다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내면 이제 이자를 갖다가 배째라는 사람을 째는 거야. 그게 매도 청구야. 그러면 지금부터 매도 청구가 바로 나온다고. 밑에 가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762쪽에 가요. 762쪽 봤어요? 자, 거기에 보면 법제 18조의 매도 청구에 대해서 나오죠. 나와요? 자, 매도 청구에 동그라미를 딱 치고. 자, 1번의 사용권은 미확보 대지에서 위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밑줄 두 줄 긋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이걸 갖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 말을 빼면 맞게 틀리게 옳지 틀리게 받아내야만 됩니다.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입니다. 가부대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확보하지 못한 대지 건축물 포함하지요. 소유자에게 밑줄 그어요.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밑줄 그어놓고 갑이라고 써놓습니다. 이 갑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이렇게 나옵니다. 시가 동그라미 쳐요. 이게 뭐로 나왔느냐? 21위 시험 문제인가요? 공시가로 바꿨어요. 시험 문제 틀린 거 고르기. 공시가 땡 시가입니다.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장 가격을 이야기하죠. 시가로. 공시가의 시가야. 시가다 시가. 주로 잘 가는 이 단골 이 횟집이 있었는데 광어 도다리 한 마리 9,900원 해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메뉴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놓고 광어 도다리 시가 이렇게 써놨어요. 소주 한 병 먹는 내내 속이 쓰려. 얼마 받으려나 해가지고. 참 그것만 이해가 더? 그 15,000원 15,000원 이렇게 써놓지. 얼마 받으려나. 이거 얹혀버리. 자,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이 경우 동글배기 쳐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이 갑하고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협의 네모에 꼭 조그마하게 별표칩니다. 이 말이 또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는 거야. 자, 잠깐만 이제 됐어. 자 봐요.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이 내주는 거지만 어디 이제 한두 채 건설하는 거냐고. 그래서 이게 소유권 확보를 영원히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겠다 이 내용이거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왜 서둘러서 내주는 거냐 하는 거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내야만 현대건설이 배째를 한 사람은 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게 바로 매도 청구다. 매도 청구는 청구권이 아닙니다. 형성권이다.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걸 얘기하는데 거부할 수 없다. 우리가 매수 청구는 공법상 매수 청구는 무조건 청구권이라고 그랬어요. 거부가 됩니다. 거부하면 어떡할 거냐? 쌈박질 난다. 막 이런 말 나왔었죠. 그러나 매도 청구는 형성권이에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잘 봐요. 잘 봐봐. 왜 이 종을 두는가 봐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는 이 갑에게 배째라는 사람에게 대지 생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지체 없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OX. X라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바로 매도 청구권이 부여받지만은 현대건설이 부여받았다 그래서 바로 자고 있는데 배째라 째버리면 배째라 해서 째버리면 이불 덮고 자고 있는데 되겠냐고. 응급실 가는데 응급실도 문 닫아서 쨘다 하고 몇 개월 동안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3개월 동안 해줘야 돼. 너 진짜 쨘다? 쨘 거야. 이걸 3개월 동안 해줘야 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3개월 이상 협의하자는 표현으로 그렇게 보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바로 매도 청구하면 안 된다고. 3개월 이후에나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라 이런 뜻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3개월 이후에 뭘로? 시가로, 공시지가로? 시가로. 놀래미 시가 떠올려야 돼.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해서 여기 잘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이수란에 들어갈 거야. 여기서부터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착공하신 시점까지 이때까지는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100% 소유권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만이 착공을 할 수가 있으며 땅을 찍을 수가 있으며 입주자를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렇다는 얘기야. 스토리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겼어. 자 시가로 3개월 이후에 매도 청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과연 매도 청구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거야. 여기에서 예전에는 말이죠. 예전에는 말이야. 안 지워. 여기서 주택건설 하죠. 그러면 여기서 1000명이야. 토지 소유자 1000명이 전부 다 동의를 해줬어. 그런데 한 사람만, 갑이라는 자만 동의를 안 해줘. 이렇게 되면 신문짓만한 땅 가지고도 알박기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게 없어졌다. 지금 그래서 이자가 알박기에 딱 들어가잖아. 이자가 알박기에 들어가면 무언의 압력을 가합니다. 이 집터만 놓아두고 그냥 여기 한 50m 깊이로 파버려. 그래놓고 왔다 갔다 못하게 그래놓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거지. 꼭 공사를 이 근처에서는 몇 시에 하느냐? 새벽에 해버려요. 새벽에 막 서너 시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언의 압력을 막 가하게 되면 협의에 응하겠죠. 그래도 이걸 내쫓아낼 수 있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자는 딱 귀마개를 갖다가 두툼하게 하고 화장실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무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여기 생활을 갖다가 몇 개월 더 하잖아. 다른 사람보다 한 10배까지 더 받아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어.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많이 받아버리면 누가 손해가 되는 거야? 누가 손해야? 이렇게 많이 받아버리면 이 갑이 이렇게 나갈 때 많이 받아가지고 나가버리면 누가 손해 나겠다? 건설업자가. 그러면 건설하게 손해보고 건설해 주겠냐고? 입주자가 전부 다 입주자 부담으로 돌아가. 분양가가 높아져 버린다니까. 올라가 버려요. 실제적으로 제가 살고 있었던 일산 신도시 가격대가 아파트가 평당 700에서 900만 원 나갈 때입니다. 초창기입니다. 요때 가자동이라고 있어요. 가자동. 자, 논밭이 있었던데 여기 한화가 여기에서 지었는데 이때 당시 알박기에 들어가서 불과 60평 가지고 18억 가지고 챙겨가지고 돈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아파트 분양가가 1200 정도에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기반시설이 확충이 안 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분양돼서 잘 지어서 그런 게 아니야. 땅값이 너무 비싸 버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살고 있었던 곳이고 지금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없어졌냐 하는 거야. 이렇게 알바끼에 들어간 사람이 5% 미만이 된다면 무조건 매도 청구하겠다. 이 법조문이 하나 생겨나.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이 법조문이 생겨난 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극소수가 알바끼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알바끼 조문이 없어졌어 이제. 어떤 조문에 의해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조문입니다. 이 조문이 새로 신설됐어요. 그때 당시는 이게 없었어. 동그라미 1번 원칙 써놔요. 원칙 써놨어요. 주택건설 대지면적중 100분의 95 이상입니다. 밑줄 그어야죠.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밑줄 그어요. 현대건설이 95% 이상의 동의를 받아냈어요. 100명 중에 95명 이상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서너 명이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소유자에게 이 서너 명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해요.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기한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생겨났어요. 이게 원칙이고 그 밑에 동글배기 2번에 예외라고 딱 쓰고 예외. 자, 먼저 읽어보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죠. 자, 예외 갑니다. 유해일의 경우죠. 원칙 유해 경우입니다.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일 10년 이전입니다. 예전에는 3년이었어요. 이게 바뀐 게 5, 6년 전, 6년 전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 동구청 사건 때문에 이게 3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10년 이전에 동그라미 치고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부여하고 있는지 압니다. 요자 가로 열고 닫고 제일 끝을 제외한 동그라미. 자, 소유자에게 나머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거기까지. 자, 설명드릴 거예요. 잠깐 여기 봐요. 자, 여기 봅니다. 잠깐 매도 청구에서 보면 원칙입니다. 원칙이 알바끼에 들어간 자들은 무조건 매도 청구해버리자는 거야. 이걸 갖다가 현대건설이 100분의 얼마로 95 이상에 있어서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을 때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배째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확보하면 나머지는 무조건 매도 청구입니다. 그래서 알바끼 없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예외야. 이 예외가 바로 뭐냐면 배째라는 사람이 반대하는 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야. 많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선별해서 째자 하는 내용이야. 선별해서 매도 청구 들어갑니다. 매도 청구야. 선별해서 매도 청구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휘어졌다냐? 분필. 그지? 내 눈이 잘못된 거 아니지? 응? 그지? 자, 봐봐. 선별해서 매도 좀 가는데, 선별해서. 그냥 내가 개그를 안 하려고 해도, 개그 재료가 나와. 있다. 자, 봐요. 보면, 이게 뭔 말이냐면, 찔 사람은 오른쪽에 세우고, 안 찔 사람 있잖아? 요거 이제 왼쪽에 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찔 사람은, 못 째는 사람은 협의 보상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찔 사람은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째버리면 돼. 매도 청구하면 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선별해서 매도 청구한다 해서 10년 전에 이 소유권을 확보한 자가 있어요. 소유권을 확보한 자는 이자는 못 째. 확보한 자 매도 청구 못 합니다. 협의 보상 들어가는 거야. 협의 보상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모두 배째해버리는 거야. 매도 청구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를 한번 봐봐. 제 설명 들어요. 제 설명. 뭘 저거 그대로 돼 있는데 책에 뭘 적는가 모르겠네. 책이 있으면 잡아봐. 이렇게 5% 미만이 될 때는 무조건 매도 청구해버려. 이 갑이 토지 소유권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상관없습니다. 응? 자, 그런데 이런 부분 봐봐. H건설회사가 주택건설 하겠다 할 때 100분의 80 이상만 사용권만 확보하면 이게 사업계획성이 떨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많이 배째라 하면은 한 20%까지 배째라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배째라는 사람이 많아버리면 매도 청구 못해요. 선별해서 매도 청구를 해줘야 된다고. 자, 다시 말해서 여기서 봐봐. 이 내용이 갑이라는 자가 봐봐. 1984년도에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 갑은. 자, 그런데 을이라는 자는 1997년에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병이라는 자는 여기에 병이라는 자, 병이라는 자가 있는데 병이라는 자는 요 자는 2000년에 기흥지구가 축전지구가 개발이 된다 하니까 입소문 타고 들어오신 분들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잘 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일이 2000년이라고. 2000년에 이전에 10년 전이니까 갑을 제외해야 돼. 갑은 매도 청구 못한다고. 그리고 나머지를 모두 매도 청구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네. 이게 대구 동구청 사건이었어. 동구청의 공무원이 약 3년 정도, 2, 3년은 내다봐 못 내다봐? 내다보지 말 나오지. 얘기 나와. 이게 신서지구. 그래서 거기에다가 냈다 9,600을 갖다가 투자하게 되죠. 그래 딱 3년 만에 21억으로 튀겨. 그래 빠져버립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도 10년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몇 년? 10년으로 바뀌어. 3년에서. 담당 공무원들도 10년이면 그렇게 앞을 내다보지는 못할 거다 해서 이게 3년에서 10년으로 바뀌는 거야. 원래 3년 전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아주 문제점이 많았다고.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그렇다는 것만 이해하고 지금 어디 가냐면 이제 다 끝났어. 오른쪽에 763쪽에 양가로 5번에 사업계획 승인의 절차 나오죠? 밑줄 긋고 1번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 60일 내 동그라미 딱 치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밑줄 긋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입니다. 밑줄 그어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동그라미 딱 치고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밑줄 그어요. 그 정도만. 자 잠깐만. 자 잠깐만요. 자 이거야. 자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게 며칠 내 떨어지냐면 60일 내 떨어진다. 이런 얘기요. 60일 이내. 그러면 사용검사 이렇게 신청하잖아. 그러면 이게 며칠 내 떨어지냐면 사용검사는 이따가 체킹할 거예요. 15일 이내 떨어진다. 이 내용이 나와. 이게. 자 이건 앞에서 60일, 요건 15일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넘어가봐. 넘어가서 764쪽. 764쪽에 양가로 6번 승인 취소 등 이렇게 나오죠? 승인 취소 등 네모 한번 딱 엮고 1번에 공사 시장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밑줄 그어야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내야만 돼. 요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밑줄 그어요. 다음 각고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공사를 시작한다. 밑줄 그어놓고 가로 열고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착공 이렇게 써놓고 착공하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밑줄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으니 날부터 밑줄 1년의 범위에서 동그라미 쳐야죠. 자, 1 또는 2의 기억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동그라미 딱 치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연장은 어디에서 되는 거냐면 1 또는 2의 기억이란 말은 밑에 봐요. 동그라미 1, 2번 묶어놓고 별표 쳐요. 요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동그라미 치고 가로 열고 1년 연장 가능 이렇게 써놔야 돼요. 여기 1년 연장 가능합니다. 그 밑에 2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이렇게 나오죠? 가로 열고 동그라미 2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가로 열고 공구별로 분할 시행 이렇게 써놔야지. 공구별로 분할 시행 가로 닫고 공구별로 분할 시행 이렇게 써놔 가로 닫고 자 기업권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이렇게 나오죠? 5년 이내 동그라미 치고 가로 열고 5년 이내 동그라미 쳐요. 가로 열고 1년 연장이라고 써놓고 1년 연장 가능합니다. 똑같이 1년 연장 가능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 자 니은번을 보니까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요요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밑줄 2줄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밑줄 2줄 2년 이내 동그라미 쳐놓고 가로 열고 1년 연장 불가능이라고 써놔야 돼요. 1년 연장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1년 연장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할 거 여기 잘 봐요. 이제 다 끝났어. 이 중요한 부분 여기에서 끝나. 이것만 이해하면 다 끝냈어. 이제 더 하자고도 안 할 거예요. 조금만 체킹하고 끝낼 거예요. 자 봐요.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봐봐. 요걸
주택단지가 있으면 이 주택단지를 109 그리고 209 해서 공구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자 하는 내용이요. 이렇게 되면 잘 봐요.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낼 때는 제가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제출해서 받아낼 때는 착공을 몇 년 내에 하는 거예요? 5년 내에 착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착공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여기에 착공신고라는 게 있어요. 착공신고라는 게 있다. 왜 착공신고를 두냐면 착공신고 또는 뭐라고 표현하면 착공 전에 신고한다 해서 착공 전 신고 이렇게 표현도 해. 따라서요. 착공신고, 착공 전 신고, 착공신고, 착공 전 신고. 이걸 왜 신고하느냐면 건축 허가받아서도 마찬가지고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마찬가지고 착공할 때는 반드시 오늘 착공하잖아요. 오늘까지 신고 들어가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통계 잡기 위해서야. 통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게 4만 5천 채고 현재 착공에 들어간 게 2만 채다. 이렇게 되어지면 국토교통부에서 2만 채 공급하면 앞으로 향후 전세 가격이 하향 안전세를 보일 거다. 바로 잡아요. 2년 후에. 내용 이해 가요? 그래서 이거 신고가 있는 거야. 통계 잡으려고.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뜨냐면 착공 신고는 착공 예정일부터 꼭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 지문이 떠. 이리 뜨면 안 돼. 다시 이해해야 돼. 오늘 착공하면 언제까지만 신고하면 된다? 오늘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따라서 7일 전까지 착공 신고하자면 틀리는 말이야. 자, 그러면 잠깐만. 109에서 209 이렇게 나눴어. 109를 먼저 착공할 거야. 선착공을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후착공을 이걸 209를 후착공할 거야. 사업계획 승인 한꺼번에 떨어집니다. 같이 받아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09 착공할 때는 어떻게 착공하냐면 자, 이겁니다. 109 착공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내서 말이죠. 109가 몇 년 내에 착공해야 되냐면 109가 109 착공이 몇 년 내에 해줘야 돼? 요 기간이 5년 내에 해줘야 돼요. 5년 내에, 5년 이내에 109가 착공이 돼야 돼요. 109 착공하면서 109 착공 신고가 있었겠죠. 109 착공 신고 있죠? 109 착공 신고 있잖아? 109 착공 신고를 이제 해요. 이렇게 하고 나서 209 있잖아요? 요것을 몇 년 내에 착공해야 돼? 209를, 나머지 209를 몇 년 내에 착공? 그래. 이 착공은 2년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2년 내에 들어가는데, 잘 봐요. 여기에서 말하는 5년, 최초 착공할 때 5년에만 1년 연장,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이 가능한 거지. 여기에서는 1년 연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용 이해가 여기까지? 그러면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이야? 그러면 최초 착공 신고일을 제가 이걸 강조하는데 왜 이게 중요한 거냐 하는 거야. 이 내용이야. 만약에 최초 착공 신고일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착공 신고일로만 해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이렇게 주택단지가 넓은 건 109, 209에서 이거 309, 409, 509, 1009까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1009까지 있다고 해봐요. 109, 209, 그 다음에 509, 509입니다. 그 다음에 1009까지 있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착공하자 이 말이 없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자, 109 먼저 착공하고 이걸 나중에 쭉 순서대로 착공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09 착공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5년 내에 109 착공하죠. 그러면 착공 신고 있은 날로부터 209 2년 내 착공 들어갑니다. 2년 내 착공 신고 또 하면서 그러면서 2년 내 309 착공해요. 그리고 나서 착공 신고 있으면서 또 2년 내 409 착공합니다. 509 착공, 609 착공, 709, 809, 1009 착공하다 보면 앞에서 재건축 들어가야 돼. 이 말 이해 가요? 따라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최초 착공 신고가 109라면 나머지 공구는 1009까지 전부야. 전부 최초 착공 신고가 있었던 이날로부터 2년 내 나머지 공구 1009까지 다 착공해야 돼. 이 말 이해 가요? 네. 그래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최초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다. 최초 빠져버리면 틀려버린다. 그 내용이야. 자, 중요한 부분은 일단 끝났어. 중요한 부분은 자, 지금 어디를 딱 보냐면 그 밑에 공사 시작의 신고 이렇게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공사 시작의 신고가 뭐야? 가로 열고 그렇지. 착공 신고 또는 착공 전 신고 이렇게 됩니다. 착공 신고 또는 착공 전 신고라고 써요. 자, 원칙에 동그라미 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밑줄 긋고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신고하자. 착공 신고, 착공 전 신고다. 2번 예의 필요 없습니다. 읽지 마세요. 승인 취소, 네모였고
사학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학계획 승인을 자 밑줄 그어요. 사학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취소해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옳지 할 수 있다. 예 밑줄 그어요. 자 동그라미 1번이 무슨 말이야? 동그라미 1번만 밑줄 그어. 사업 주체가 이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나오지? 이게 이거야. 5년 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뜻이야. 5년 내 착공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써놔 가려 열고 그 정도만 체킹하고 자 지금 어디 가냐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쭉 넘어가서 우리 780쪽 봐봐. 이제 다 끝났어. 체킹 여기까지만 일순환이 살 거야. 이제 더 이상 안 해. 자 중요한 부분 다 끝났어. 이제 네 문제 커버할 수 있어. 780쪽에 사용검사란 표현 나왔어요. 사용검사에 동그라미 한번 딱 쳐보고 사용검사 이걸 갈 거예요. 잠깐 제 설명도 해 이게. 자 제가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권자가 이게 사용승인을 했거든. 그래서 사용승인권자가 누구냐 하면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 받자 막 이런 얘기 있었어. 앞뒤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택법에 오면 이게 달라져. 봐봐. 요게 이제 시도의사급에서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사용검사는 누가 하냐면 이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검사권자가 되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자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잖아.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서하고 관계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송부를 해버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사용검사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가 동일하다 해버리면 틀립니다. 내용 됐어요? 요 정도만 눈여겨보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주택건설 다 됐을 때 사용검사 신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면 이렇게 15일 이내에 한다 이 내용인데 물론 정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낸 것은 정부에서 사용검사를 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거 이제 예외에 해당이 되겠죠. 원칙은 이건데 이것만 체킹 한번 해보게. 자 사용검사권자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구청장 나와요. 네모였고 원칙 이렇게 한번 써야지. 원칙 한번 쓰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봐봐. 오른쪽 봐요. 오른쪽. 나중에 또 체킹할 거니까 더. 2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나와요. 밑줄 그어놓고 예외 이렇게 한번 써야지. 예외 이렇게 한번 딱 해놓고 자 예외라고 해놓고 밑에 동그라미 3번 적합 여부 확인 등 이렇게 나와요. 자 니은번에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15일 이내 동그라미 딱 치고 15일 이내 동그라미 치고 자 여기에 이 내용이요. 이거 15일 이내 하자 이렇게 돼.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일순환에서. 자,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어요. 수업 마무리 짓게요. 다음 주에 국토기법률 할 건데 다음 주에 국토기법률은 어디부터 들어갈 거냐면 토지거래 허가 파트부터 들어갈 겁니다. 왜 거기부터 들어가는가? 이유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